논의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잘 전달돼서 어쨌거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저는 서울유가족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입니다. 오늘 저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산업이 점점 발달하고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참사, 산재 등으로 희생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그래서 2017년 11월에 연결의 힘으로 생명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생명안전시민 넷이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안전권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심사도 되지 않은 채 3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152명이 사망하고 지난 7월에도 5성 공평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해 14명의 국민이 희생되고 말았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용산 대통령실에 벼락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날마다 해보지만 벼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사이 또 다른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법으로라도 방어막을 쳐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년 전에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보기로 하고 지난 5월 31일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안전 동행 발족식과 함께 생명안전권리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생명안전 권리 선언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발합니다. 생명의 존엄을 보장하고 정부와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들이 먼저 나섰고 그 곁에 서 있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재난 참사가 빈번한 시대 우리는 다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하나,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 종교, 국적,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 권리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 위험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 모든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와 기업은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사로는 법 위반 사항만을 처벌할 뿐입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려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상설화되어야 합니다. 하나, 새로운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 수준의 진단과 취약성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법령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무수히 많은 참사를 경험하고도 정부와 기업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정권의 안위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세워내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그 출발선입니다. 네, 이런 내용의 권리선언인데요. 이 생명안전권리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길도 험난하겠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기까지의 길은 더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일 겁니다. 그럼에도 어렵고 험난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나와 내 이웃의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지난 9년 동안의 세월호 진상규명 싸움에서 민주노총은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이 점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 9월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100여 명, 그리고 재난 피해자들, 시민사회단체도 합해서 한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할 텐데요. 그 이후에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국민동의 청원이 8월 말에서 아마 9월 초에 시작될 건데,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되면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5만 명을 훌쩍 넘어서 국회가 법안 심사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